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35포인트, 0.45% 상승한 2,09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2% 내린 627.1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중국 추가 관세가 예정된 15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15일 전까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책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전기차 관련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악화로 인해서 해외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주는 등 강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오늘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요.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21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또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장중에는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살짝 빠지면서 19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기관계 수급에 상당히 좀 이제 방어에 좀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지금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그렇지만 거의 뭐 지금 외환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지금 환율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호재성 기사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뭐 기술적 반등에 좀 이제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이 상승세가 좀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월 말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 나오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121선 지지를 받고 저점을 들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관계 순매수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쌍바닥을 그리고 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기관계 매수세들이 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자 좀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여기서 빠진다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한 2060포인트, 2050포인트까지는 다시 단기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대한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보다도 요즘 보면 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1000개, 20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 10개 내외에서 거의 뭐 상한가하고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흐름을 좀 이제 타야 된다. 시장 트렌드를 좀 이제 따라가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환율 차트를 봤을 때도 사실상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생 시장도 그렇고요. 아마 요 외환 시장도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요. 아마 한 환율 자체가 1180원 이 구간으로 좀 빠져줘야 그래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최대한 지금의 이 1190원의 환율 구간에서는 최대한 이제 단타로서 좀 이제 단기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고 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하루에 20% 30% 가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히든 스탁을 시청하시면서 한번 공유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의 상승세는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고요. 개인이 조금은 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면서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열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또 바라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위복의 시장이 아닌가, 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미세먼지와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대장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연말만 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실제로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상 최근에 악재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위구르 인권법이라든가 홍콩 인권법 통과에 따른 악재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싶어도 오히려 시장이 빠져버리는,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 우상향이 나오는 과정에서 악재가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연말에는 제약바이오가 원래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같이 밀렸다는 거죠. 그럼 뭔 소리냐? 제약바이오는 지금 상승 여력을 갖고 있지만 시장 때문에 억지로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지수가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억눌려 있던 힘이 강하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지금이 아마 제약바이오가 가장 세게,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지금의 구간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남들이 시장 빠진다, 조심해라, 뭐 종목들 아무거나 찍지 마라 할 때 저는 제약바이오가 우리 계좌를 구원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에이프로젠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제약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오늘 제약주들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인 에이프로젠, KIC 그리고 HNG까지도 좋은 흐름,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겠죠? 그렇죠. 요즘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 쏠림이 네. 상당히 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모회사죠.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벤처 기업들 중에서 1조 규모의 이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 이제 벤처 회사 중에서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좀 이제 선정이 됐다, 그런 이슈로 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로도 좀 상한가를 가고 상당히 좀 한번 급등하면 이제 크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과거 이제 노벨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HIF라고 해가지고 저산소 유도인자 관련된 그런 기술력,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권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해서든 시장이 반등을 하면 충분히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지더라도 하루에 한 종목씩은 계속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을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빼놓고 좀 이제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사실상 항상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이 또 이런 강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추세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죠. 자, 추세 돌파하는 종목들이 쭉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특히 주봉 추세가 상당히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 또 이제 한 번 더 급등해준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계속 지금 역배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역배열에 위치한 종목들보다는 좀 정배열에 위치한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가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좋겠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한테 받으시고 저는 또 이제 다른 이슈가 있는 다른 종목들 이슈요? 네,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눈여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앞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76% 하락하면서 24,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만 쉬어갔지 12월 들어서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그러니까 꿈틀꿈틀 거리더니 쭉쭉 쏘아 올리고 바로 어제 28,300원까지 딱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제약 바이오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사실상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앞타바이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기업이냐? 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 퍼스트인클래스 제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래 제약바이오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베스트인클래스와 퍼스트인클래스 나뉘는데 베스트인클래스는 약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퍼스트인클래스는 약 중에서도 세계 최초, 이게 퍼스트인클래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 중에서도 세계 최초인 약을 만드는 기업이 앞타바이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약이냐?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난치성 질환이고요. 이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입니다. 이 고혈당이 우리 신장을 공격을 해서 실장의 혈관이나 신장의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 당뇨병 신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뇨병 시장이 대략 58조 규모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3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라는 지금 결과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널리 퍼진 상황에서 당뇨병 신증이라는 합병증의 희귀 질환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미 유럽 임상 이상의 치료제를 이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한 40%, 50%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뭐 제약바이오 이슈 나오면 다 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제약바이오가 연말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로 1월 때문입니다. 1월이 뭐였습니까? JP 모건 이 컨퍼런스라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의 모든 곳이 모이는 노바티스, 화이자, 존슨앤존슨 정말 유명하고 몇십 조짜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서 자신의 약이 얼마나 좋고 투자를 진행하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지금부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임상이 있거나 또는 신약 개발을 하거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를 받고 주가가 뛰고 있다 한다면은 앞타바이오가 당뇨병성 신증으로 50% 왔거든요. 근데 보다 최저점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뛰지 않은 최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항암제 뭐 임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다면은 20%든 30%든 그 이상까지 충분히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남아있다. 오늘 그 한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크린앤사이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인데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5.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빨간불을 강하게 켜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또 파란불로 전환을 했지만 우리는 3만 원의 목표가를 가지고 왔고 오늘 고가가 32,200원이니까 딱 찍고 내려와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또 5시 32분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내일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내일 또 좋은 흐름 보여줄까요? 네, 사실상 이제 클린앤사이언스는 저감 조치는 느낌보다는 제가 12월 1일부터 이 계절 관리제가 시작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 기대가 맞아요. 된다면서 거의 최저점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 15%가량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말에 가는 종목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미세먼지 관련주와 제약바이오가 간다. 근데 미세먼지보다 아까 뭐가 세다 했습니까? 연말은 제약바이오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크린앤사이언스가 한 1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는 아마 15%보다도 2배, 3배 더 크게, 더 세게 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레네사이언스 15% 수익을 봤다 하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센 종목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수익을 못 봤습니다. 크레네사이언스 매수를 못했어요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이 놓친 거에 아쉬운 만큼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센 종목 배워가시길,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크린앤사이언스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오늘 더 강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2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DR텍입니다. 매수일은 12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2.14% 하락하면서 1,82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우리가 매수가가 2,040원인데 지금 매수가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 수익률 5%이지만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실권에 계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FDA 최종 승인의 글로벌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엑스레이 디텍터, 그러니까 네. 간접, 직간접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네네. 지금 떨어진 거예요? 사실상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좀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은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좀 소개시켜드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우상향 가능한 종목은 항상 이렇게 화요일 날 좀 강조를 한단 말이죠. 이 DR텍 같은 경우 아마 제가 화요일 날 들고 왔을 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 있어요. 세계 최초 직접 간접 엑스레이 디텍터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항상 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시가 좀 빠지면서 거래 없이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장대항공 이후 음봉이 나오고 한 번 더 좀 이제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야 되는데 아마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같이 좀 밀린 흐름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더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거래량 없이 이제 수평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 들고 지금 다른 종목들 시장과 똑같이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목표가까지 잘 한번 들어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영진약품인데요. 매수일은 12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1.91% 상승하면서 6,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10월부터인가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차근차근 우상향하고 있다가 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요 네네. 변동폭이 좀 커지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네. 왜 우리가 샀는데 옆으로 횡보를 할까요? 뭐 한번 급등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급등하려고? 네, 사실상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이 표적 면역 항암제, 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 신사업 진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파이프라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배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 있고 그리고 정배열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확실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한 우상향 넘어서 단기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시청자분들은 꾸준히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어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네. 종목에 들썩들썩 거리긴 했는데 더 갈 네네.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종목 첫 번째 힌트는요.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중국을 보면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쪽의 자동차보다도 이제는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친환경차 이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도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좀 이제 진출 많이 했는데 사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이게 또 상당히 좀 투자라든지 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내리막을 가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3년 만에 좀 이제 규제가 좀 풀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2차 전지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의 이 지원을 또 이제 시사를 했죠. 그렇게 되면 다른 2차 전지 이 관련주들도 충분히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017년도 때는 괜찮았지만 2018년도, 2019년도는 계속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한번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근데 2018년도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2019년도 들어서는 계속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좀 관심 받으면 또 이런 흐름들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한 번도 시세를 안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볼 확률이 크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뭐 LMS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좋은 흐름 보였다가 좀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저점을 내리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이 시장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실상 뭐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도 좀 이제 발생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대기 오염 이쪽 위해서는 좀 이제 필수적인 좀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행의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세계 최초로 그렇죠. 딱 치고 2차 전지용 고내열성 분리막 추출기 딱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항상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최초 타이틀 또는 맞아요. 이제 세계 유일 타이틀 또는 이제 뭐 국내 유일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이제 좀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다시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음극할 물질, 그리고 양극할 물질,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분리막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대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이제 PE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면 ESS 관련해서 화제의 뉴스가 많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고내열성, 이제 PI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전기를 흘러가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열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P보다도 저 PI가 상당히 더 고부가가치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좀 급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기술은
중국의 이 대기 오염과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상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4차 혁명에 있어서 이 바이오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바이오는 세 가지 정도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 바이오가 있고 화이트 바이오가 있어요. 근데 레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그냥 뭐 임상 실험해서 뭐 이제 인간의 좀 이제 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한 걸 레드 바이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거리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화이트 바이오는 뭘까?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제품들을 이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충분히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뭐 열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이런 거 다 화이트 바이오 속하거든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그 전력 저장 장치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불난다 뭐 이런 것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술력을 한 단계 더 점핑 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 유일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 바이오에 속해 있는 건데 찾을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오늘.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세계 최초, 일단은 그러니까요. 최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 기억밖에 그러니까요. 없을 거예요. 어. 네, 사실상 그 중에서도 분리막 그리고 고내열성 PI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어가지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좀 알 수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 명성 TNS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제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2차 전지된 분리막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눈에 익은 또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명성 TNS가 아닐까 거의 뭐 확신을 한 99% 정도 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9%의 확신을 가지고 명성 TNS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들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도 정배열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 가지고 그렇죠. 오셨군요. 꾸준한 우상에 기대되는 네. 종목을 또 이제 준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화요일 날 공개해드린 기업들은 상당히 좀 단기적인 급등보다도 항상 이 꾸준하게 우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정배열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추세를 보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지금 5일 이동평균線가장 밑에 내려와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5일선이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노린다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 하락하는 것들을 좀 이제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도 5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이 5일 이동평균선이 죽은 종목들은 상승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캔들의 위치를 보시면요. 지금 21선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사자보다 팔자에 더 가까운 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보더라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계속 많습니다. 코스닥이.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정배열의 종목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자 급등했던 A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21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 급등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뭐 LMS 같은 종목도 계속 정배열 추세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급등보다도 꾸준한 우상향이 필요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의 정배열에 임박한 종목들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힌트는 정배열 임박한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세계 최초 분리막 관련된 이슈에 있는 종목이고요. 정배로 만들어진 종목, 이 세 가지 힌트로 우리 시청자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마패를 어찌 안 들고 나오셨나요? 명성 TNS라고 보내주셨고요. 명성 TNS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멋진 암행어사님, 추천 종목은 늦어도 꼭 목표가까지 잘 가네요. 데이터 솔루션 목표가 4,700원을 넘어서 오늘 5,450원까지 갔는데 왜 자랑 안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명성 TNS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명성 TNS, 어려운 장에 항상 감사드려요. 화이팅. 암행어사님, 에코프로 아닐까요?까지 와 있고요. 명성 TNS도 와 있습니다. 자, 명성 TNS가 지금 유력한 가운데 데이터 솔루션은 언제 자랑해 주실 거예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자랑 타임은 내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연초에는 간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니까 지금 근데 이 첫 번째 힌트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갈 종목이 무엇인가라 물어봤을 때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매년 제약바이오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급등 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왜 연말부터 연초에 주가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급등이 나와주냐?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글로벌 제약바이오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약이 있고 이런 임상 결과가 있고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하면서 밝히는 곳이 글로벌 학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1월부터 시작이 돼요. 11월 면역 강화 학기부터 시작해서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 2월, 3월에 ASCR, ASCO, 미국 종양학회, 그다음 바이오 USA까지 지금부터 6월까지는 쉬지 않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연초부터, 연말부터 연초까지 제약바이오 급등세가 이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진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 지수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약 지수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제약 지수가 상승이 나와주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면 제약 지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연초부터 연말부터 연초 주가 상승은 보겠는데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초입니다. 보시면은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초까지 우상향세가 쉬지 않고 나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전년도입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초까지 추세 우상향세가 제약바이오 지수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16년 말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2016년 말, 2017년 초는요. 못 가더라도 사실상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최소 12월부터 1월까지는 한 달 동안은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도요.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우상향세가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소 4년에서 5년 연속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6년 동안 제약바가 연말 연초 동안 급등이 나왔다면은 이번 7년째 되는 날은 과연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6년 연속이라면 7년 연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 진행되죠. 2020 ASR, 2020 ASCO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은 2019년 초부터 주가 상승세가 대략 130%가량 급등세가 나온 모습을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초부터 실제로 우상향세가 적지 않은 상승세입니다. 대략 8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2019년 초입니다. 2019년 초 상승세를 본다 했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주가 상승이 저점 대비 대략 50%에서 200%까지도 우상향이 나온 종목이 셀리버리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2019년 초도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를 받고 150%, 100%씩 급등이 나왔다면은 이번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도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특징주 시간에도 신약 항암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0억 원 규모를 수출을 이미 한 거예요? 네, 이미 수출을 한 상태고요. 네,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원래 실적들이 안 좋습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맞아요.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왜 마이너스인데도 주가가 1000%씩 올라가냐? 바로 기술 수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약을 만들어 놓고 그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대규모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만 파는 겁니다. 그럼 그 기술을 팔았을 때 1,000억, 2,000억 또는 몇 조 규모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실적이 10배, 20배씩 뛰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apta바이오가 실제로 이 당뇨병 신증이라 그래서 난치성, 희귀 난치성 병의 치료제를 만들면서 주가가 뭐 40%, 50% 뛰었죠. 근데 지금 제가 공개하는 기업은 희귀 난치성 병뿐만이 아니라 면역 항암제까지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역 항암제란 항암제 중에서도 레벨 3에 해당을 해서 최근에 가장 발전된 항암제 중 하나가 면역 항암제다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미국의 에그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실제로 이 옵션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면역 항암제를 계약을 체결하는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이슈가 나와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실제 글로벌 제약 기업 중에서 치엘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사 치엘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급발성, 실제 갑자기 나오는 이 폐 섬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우리 폐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점점 굳어가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걸리거나 쉽게 걸린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실제 치엘시에 대략 860억짜리 기술 수출을 진행한 기업이 지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제만 만들어도 주가가 30-40%씩 급등하고 희귀 난치병 치료제만 만들어도 40-50%씩 급등하는 시장에서 이미 희귀 난치병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략 86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고요.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미국 제약사에 이미 옵션 계약까지 진행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발전되고 아마 지금 저점인 부분에서 이 apta바이오보다도 이슈가 더 많다 보니까 20-30%가 아니라 50%, 100% 이상까지도 급등이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힌트가 좀 결정적일 것 같은데 암행원서 전문가님 네. 미국 제약사와 옵션 계약을 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가지 정도 세 좀 가지나요?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강조하신 것이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생각나는 기업이 한 종목 정도가 있어요. 바로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를 가지고
이제 면역 항암제 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수급이 잘 들어왔어요. 그럼 21선 돌파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이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자, 볼까요? 세 번째 힌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살짝 힌트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실제로 이게 가장 결정적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뭐예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큰 박람회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하는 게 있고요. 초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참가 같은 경우 내가 그냥 참가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박람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근데 초청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나를 좀 데려와서 좀 이 안에서 이 당신의 기업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JP모건이 모셔오는 거예요. 그럼 초청받는 기업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1대1로 뭐 화이자라든가 노바티스라든가 1대1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실제 초청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역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상장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500%에서 대부분 1000% 이상씩은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015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초청을 받은 이후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점 대비해서 주가 대략 50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한미약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 2017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얼마 뜁니까? 저점 대비해서 대략 900%, 거의 1000% 가까이 뛴 종목이 신라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초청받은 기업 어딥니까? 메지온이라는 기업이에요. 메지온도 주가 대비 얼마 뜁니까? 저점 대비 대략 5배 이상 뛰고요. 그럼 이번 2019년도에 초청받은 기업이 어디냐? 그 기업이 바로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청받은 이후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100%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 ABL 바이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는, 그것도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초청받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한미약품 500%, 신라젠 800%, 메이지온 500%, ABL 100%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도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갈 만한 대장주가 됐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아니,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ABL 바이오 2대 8 가르마도 잘 소화내는 훈남 전문가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녹집자셀, 그리고 ABL 바이오, 오스코텍까지 와 있습니다. 차트 보느라 피곤했던 두 눈이 화사한 태은앵커님과 멋진 마르스님 덕분에 몽골 사람처럼 쌩쌩해졌네요. 라고 또 재치 있는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제임스디님 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명성 TNS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던 명성 TNS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 또 그런 종목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격 전략 더욱더 중요하기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배열 추세를 그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라인대 좀 저항대 구간 한번 잡아보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라인대 좀 이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단기적 급등보다도 꾸준한 우상향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명성 TNS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 또 제약바이오 또 좋아해가지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종목이요 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역대 매년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란다면 500%에서 1000%씩 갔는데 그 대장이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 이후에 첫 JP모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그 당시가 가장 대장으로 500%, 1000%씩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를 대장으로 장식할 수 있을 만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기술 추출을 했고요. 면역항암제를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옵션 계약을 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0 JPO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한미아프 500%, 메지온 500%, 신라진 1000%, ABL바이오 100% 후속으로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연말에 나는 내 계좌를 단번에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오늘 꼭 한 종목,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그 공개 방송 안에서 2020 제약바이오 대장주 한 종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의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하는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을 잘 매수해 놓으셔야 그래야 시장보다 강한 종목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항상 이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이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최저점에 있는 급등주를 찍어야 큰 급등 수익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조금만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 빠진다고 지금 많이 급하신 분들 많을 맞아요. 텐데 그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매년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JP모 컨퍼런스 초청받은 기업 중 하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이후 첫 초청받은 기업이 500%씩 1000%씩 갔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한미아프 500%, 메이전 500%, 신라젠 1000%, ABL바이오 100%가 어디서 나왔다? 다 JP모 컨퍼런스 첫 초청받은 기업이었다. 이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JP모 컨퍼런스 첫 초청을 받은 기업 중 하나고요. 실제로 희귀난치성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만드는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연말에 내 계좌를 단번에 바꾸고 싶다 한다면은 이 제약바이오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